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K리그의 자존심을 건 전북과 서울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우승 건 전북이었는데요. 그 짜릿했던 순간을 빅매치 하이라이트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전북과 서울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2차전 전반 10분 베테랑 곽태희의 반칙을 이겨낸 김신우. 이렇게 얻어낸 페널티킥을 레오나르도가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전북은 곧이어 터진 로페즈의 골까지도 해 일찌감치 앞서갑니다. 그리고 전반 39분 헤딩으로 멀티골 뽑아내는 레오나르도. 다급해진 서울. 후반 기작과 함께 주서종이 한 골을 막아있는데요. 그러나 전반 3골에 모두 관여했던 김신욱이 다시 직접 골망 흔들며 승부에 쐐기를 박습니다. 4대1로 승리한 전북. 2차전에서 2골 차로 져도 결승에 오릅니다. 유럽에서는 토트넘의 손흥민이 펄펄 날았습니다. 모스크바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후반 25분 절묘한 움직임으로 골망을 가릅니다. 후반 25분입니다. 팀 승리를 끌며 박지성의 한국인 챔피언스리그 최다 득점 기록까지 갈아치운 손흥민. 토트넘의 희망으로 힘썼습니다. 승부 예측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의상 상당히 가을가을하네요. 그렇죠. 네, 외모가 안 되니까 이 색깔로라도 좀 제 외모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아주 잘 어울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K리그를 살펴보겠습니다. K리그 클래식의 상하위 그룹이 이번 주 33라운드까지 결과로 결정됩니다. 4위 제주까지 상위 그룹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남은 5, 6위 두 자리를 놓고 무려 4팀이 마지막 사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팀들이죠? 네, 현재 5위에 지금 전남이 올라 있고요. 그리고 6위에 상주, 7위에 성남, 그리고 8위에 광주가 현재 지금 4팀이 올라 있는데요. 이 4팀이 이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네. 이번 주 이 33라운드 결과에 따라 4팀의 순위가 바뀔 수 있는데요. 현재 5위 전남이 나머지 3팀을 승점 2점 차로 앞서 있습니다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이 비기고 또 상주나 성남이 이긴다면 승점은 같아지지만 다득점에서 밀려 전남이 하위 스플릿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6위 상주, 7위 성남, 그리고 8위 광주의 승점이 같기 때문에 어느 팀이 6위를 차지해 상위 그룹에 막차를 탈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라운드에서 5위 전남은 4위 제주와 격돌하는데요. 두 팀 모두 요즘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그렇습니다. 사실 전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등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좋지 않은 성적이었는데 최근 반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7월 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6경기 3승 3무를 거뒀습니다. 선두 전북과도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면서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네. 자일, 유고비치의 활약이 좋고요. 또 신인 선수들이 조커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전남은 이기면 자력으로 상위 스플릿을 확정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팀들의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데요. 팀의 운명을 건 경기에서 얼마나 이 심리적 압박감을 벌이느냐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제주 역시 전남과 같이 최근 6경기 3승 3무 기록했습니다. 3위 울산과 승점차가 2점에 불과한데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위해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주는 또 역시 마르셀로의 득점력이 아주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 시즌 10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상주전에서도 2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제주의 걱정은 원정 징크스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제주의 원정 승률이 37.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육지만 나오면 힘이 빠지는 제주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두 팀의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화제를 모으고 있는 수원 더비도 어느덧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선 두 번의 이제 더비 매치에서는 형님인 수원 삼성이 이제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현재 두 팀 모두 상위 스플릿 진출은 좌절이 됐고요. 강등권을 벗어나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네. 수원이 10위, 또 수원 FC가 12위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요. 승점 차가 7점입니다. 수원 FC로서는 앞선 2연패에 대한 서력과 함께 꼴찌 탈출을 위해 승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반면 수원 삼성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최악의 올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남은 경기에서 조금만 삐끗하면 정말 그야말로 벼랑으로 추락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요. 누차 얘기했듯이 문제는 뒷심입니다. 수원은 현재 12개 팀 가운데 무승부가 가장 많습니다. 무려 16경기를 비겼습니다. 대부분 경기 막판 실점하면서 무승부로 끝난 경기가 많았는데요. 최근 인천전 역시 후반 중반까지 2대 0으로 앞서다가 추가 시간에
2골을 허용하면서 무승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실제로 추가 시간에 터지는 골을 이른바 극장골이라 하는데요. 올 시즌 극장골을 가장 많이 내준 팀이 바로 수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수원은 올 시즌 9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패배를 기준으로 하면 선두 전북을 제외하고 2위입니다. 네. 수원 삼성이 남은 경기에서 추락한 명가의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할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번 주 K리그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본격적으로 승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K리그 울산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인천은 감독 사퇴 이후 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다. 최근 2승 3무를 거둔 울산은 4위 제주와 승점이 2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울산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스토크시티의 경기입니다. 맨유는 지난 라운드에서 레스터시티를 격파하고 2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반면 스토크시티는 올 시즌 아직 승리가 없다. 또한 올드 트래포드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며 이번 경기 맨유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다른 경기 한 줄 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레스터시티와 사우스햄튼의 경기는 안방에서 강해지는 디펜딩 챔피언 홈팀의 승리를 예측했고요. 프리메라 리가의 레알 마드리드와 에이바르의 경기는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둔 홈팀이 분위기 반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과 쾰른의 경기는 안방 강자인 홈팀의 승리를, 헤르타 베를린과 함부르크의 경기는 올 시즌 승리가 없는 원정팀을 상대로 홈팀이 낙승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럼 지난주 예측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6경기를 전망해 드렸는데요. 5경기가 맞았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맨시티와 토트넘, 리버풀과 아스널이 승리했고요. K리그에서는 제주가 상주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호수비 행진을 펼치는 SK 와이번스의 김강민 선수. 그래서 별명도 짐승이죠. 그런데 김강민 선수가 진짜 짐승으로 변할 수도 있다며 발끈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현장 인터뷰에서 지금 만나보시죠. 별명 짐승 마음에 드세요? 뭐 수년간 가지고 온 별명이기 때문에 크게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별명을 또 제가 질 수는 없잖아요. 네, 남들이 저를 보고 평가하는 별명이기 때문에. 네. 실제 성격도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짐승. 네. 좀 질문이 좀 공격적이신 것 같은데, 네? 진짜 짐승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니 좀 이게 터프하고 남자답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상남자 스타일. 아니에요. 그냥 좀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그냥 생긴 게 이래서 그렇지. 일전에 저희가 박혜민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 네. 수비 가장 잘하는 존경할 만한 선수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뽑았거든요. 김강민 선배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경험도 많으시고 어깨도 좋고 타구 판단하는 거나 뭐 이런 거나 복합적으로 봤을 때 김강민 선배가 가장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비법이 따로 있나요? 선천적인 건가요? 아니면 노력? 좀 노력형인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 어릴 때부터 제가 공격보다는 수비에 더 자신이 있었고 대부분 타격이 재밌다고 하더라고. 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 수비가 힘들지만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비가 좀 많이 늘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비를 또 더 잘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정규 시즌 중에 뭐 이승엽 선배 거 잡은 것도 좀 기억에 남고 한국 시리즈 때 최영우 선수 공 다이빙 캐치한 거 그거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타구였고 어릴 때는 좀 먼 거리를 뛰어가서 잡는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꽃미남 선수 유명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제가요?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닐까? 그냥 아니 미남이시죠. 아까 말씀하시는데 아까 짐승이라 그랬는데 꽃미남 어울려요? 아니 여기 작가가 미남이시잖아요, 사실. 미남이랑 하기 좀 그래요. 요즘 잘생긴 애들 많아요. 이 선수 진짜 미남이다 하는 선수 있나요? 없어요. 말 안 할 거예요, 삐져서. 진영이 잘생겼어요. 서진영 선수 잘생겼고, 뭐 LG의 뭐 임정우나 구자욱 선수도 뭐 괜찮고, 두산에 거의 연예인급 있잖아요. 뭐 정수빈 선수라든지 잘생긴 선수 많잖아요. 이대영, 대영이도 잘생겼고.
대구에서 태어나서 18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인천을 입단하고 제가 처음 왔어요. 여기를. 16년 차? 앞으로도 이 팀에서 계속 있다가 은퇴하고 싶은 게 제 또 작은 바람이고 제2의 고향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뭐 어떤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으십니까? 굳이 생각 안 해봤는데 아직까지 어떤 선수로 남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아직 뭐 은퇴를 생각한 적도 없고 아직까지는 좀 더 야구장에서 좀 더 열심히 뛰고 좀 잘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생각해서 제가 여기 전화드릴게요. 어떤 선수로 남고 싶다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네.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상영 선수의 할 수 있다.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덕분에 유럽의 귀족 스포츠로 알려진 펜싱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모이자 리그에서는 몸과 마음 그리고 두뇌까지 단련하는 펜싱을 소개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찰나의 상대를 제압하는 우아한 칼의 전쟁 펜싱. 칼을 맞기 전에 먼저 찌른다. 참 간단한 규칙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하체는 기본이고 빠른 발과 정확한 판단력이 필수. 체형이나 운동신경과는 별개로 길이 14m, 폭 1.8m 피스트에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펜싱은 뭐 달리기를 잘한다, 아니면 힘이 세다고 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 부족한 면을 다른 것으로 보완해서 상대랑 즐길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체급이 있지 않아서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 전투에서 온 칼싸움인 만큼 야성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이제 15번이나 이제 제가 누군가를 찌르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펜싱은 이제 막 어필도 하고 찌르면 소리도 지르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마음껏 경기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 좋아요. 힘과 기술뿐 아니라 두뇌 싸움도 중요해서 유럽에서는 몸으로 하는 체스로 불립니다. 1m 전후의 칼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자 빈틈이 생기면 과감하게 찔러야 합니다. 수를 먼저 한 수 정도 먼저 읽어야지만 제가 다음 수를 더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찔렀을 때 그런 쾌감이나 초보자들도 3개월 정도 배우면 무리 없이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칼과 마스크, 옷까지 기본 장비도 30만 원 정도로 생각보단 저렴합니다. 격투기이면서도 상당한 이 풍미가 있고 우아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점에서 왔다가 직접 경험해 보면 아주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멀게만 느껴진 펜싱,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스포츠 24,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 재미있는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